김한매 대표도 오늘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는 동탄 주민입니다. 예, 동탄에 살아서 사실은 오늘 첫날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영광스러웠고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전 그 현장 똑같은 장소에서 대선 유세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년 전과 지금이 너무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요. 저희가 이 동탄 주민들과 우리 네. 국민들의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때는 약간 뭐랄까 쫓기는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은 승자의 여유 같은 여유로움과 새 나라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그냥 저는 훨씬 컸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도 지금 이미 심리전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심리전에서 앞두고 있다. 네. 오늘 네 분 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겼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네, 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압도 예. 아니 저는 동탄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적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2시였잖아요. 2시에서 2시 반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여기 많이 모이기가 힘들구나. 첫째가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첫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구나.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적었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테러에 대한 위험들 때문에 많이 불편했다. 예, 예.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다. 그리고 앞에 뭘 가리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흥은 별로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스킨십하고 그러고 싶었을 텐데 라는 생각. 예, 지금은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민병도 의원께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의 목소리 곳곳에서 들렸고요. 자,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란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자, 엄청 이제 피곤했을 테고 지금 목소리도 평소에 하는 목소리보다 청량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온 힘을 다 쏟아서 저렇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호 기자. 지난 그 경청 기간 동안에 40개 군인가를 돌았대요. 51개 군 정도 되더라고 지역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 없이 예. 이걸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목이 아직까지 저 정도라도 나오지. 오히려 저는 놀랄 정도인데 사실 오늘 아침 9시부터 출정식을 했잖아요. 예. 아마 저 청계광장 생기고 그 9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마 처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동원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뭐 체감되는 분위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올 선생님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도올 선생님 계속 걱정하시거든요. 아, 직접 전화 네, 통화하셨습니까? 김용 선생님이.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마지막까지 진짜 경문의 경문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좀 올리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이다. 예, 예. 너무나 감동해 하고 계시고 만약에 사실 22일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저들이 또 이상 오판을 하게 될까봐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알아서 투표할 테니까 2월 3일까지 어디 좀 딴 데 좀 조용히 좀 휴양지 가서 개각에 대해서 좀 뭐 회의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좀 쉬시다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분들도 상당히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도올 선생님하고 통화하니까 이제 도올 선생님은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어떤 거 안 하시던가요? 일단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냥 이 정권 교체가 아니다. 워낙 네. 이제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하시는 분이라서 해방 이후부터 여태까지 우리 실현하지 못했던 역사 재정립, 나아가서 조선 이후에 사실은 축적된 대한민국 적폐를 완전히 갈아엎는 선거가 될 것이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기대만큼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신랄하게 비판하시기도 했던 네, 지식인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김종국 박사 지금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별도의 TF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패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했었고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우가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급의 경우가 지금 경찰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소위 대통령 경호처까지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 또 국민들이 야 경호처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동원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김인석 최고위원 얘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마음은 다 알겠으나 네. 이것이 중심이 되게 되면 선거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의 핵심은 후보를 잘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주요하게 전파돼야 되는데 이게 오늘 선거운동 직전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안전, 보안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도 일을 벌일 때에는 뭔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저도 지금은 후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치는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환기시키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민주당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 좀 해야 될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평소에 거의 동의 다 하는데 김종국 박사님 저하고 생각 차이 별로 없는데 저는 엄청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치하지만 가까이서 대통령 경호처의 인력의 운영 체계를 알고 있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한다. 1m 정도 안에서도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호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실만 알고 청와대만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도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는 뭐 일단 저는 뭐 동의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도달해 하시고요. 저는 저 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풍선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햇빛 같은 거 거울 가서 반사를 해서 조준을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의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내용을 딱 고민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근데 경호처는 좀 제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예. 경호처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경호처가 온다고 해서 이거 그 경호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또 다른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자, 때문에 경호처의 인력이 직접 오는 것보다 경호처의 방식을 그대로 하려면 이제 인력 보강이 엄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체계는 돼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강제해야 한다는 까지 있다는 것. 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요 이제 논의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중요한 두고 하고요. 게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예,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녹탄 현장에서 이제 아까 민 의원 말씀대로 첫날이고 어색함은 있었는데 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소위 과도한 안전 조치, 즉 악수도 못하게 하고 이격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예.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거든요. 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사태 이후에 상상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표 후보를 대통령 새 시대의 대통령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점.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하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역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한 5건 중에 1건 정도는 안전 문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거리 유지하고 이재명 후보는 실내에서 방송만으로 선거 유지해야 한다. 안전이 깨지면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황소님께서 주셨고요. 야 오늘 저희들 방송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장성철 소장이 오늘 낮방송에서 스펙스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는 모양입니다. 장성철 소장에 대한 비판의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지금은 장성철 소장 안 계시니까요. 저랑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럴 만한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아이 조금만 이렇게 민감한 발언 이런 게 있으면 아유 그래 오늘 뭐 낮에 보니까요 저희들 구독자가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